이 종목은 대체 왜 시장에 화두가 되었을까요? 오늘 장에서 울고 웃은 종목 7가지 선정해봤습니다. 하나씩 열어볼게요. 게임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일제히 강한 모습인데요. 현재 게임 시장의 판도를 읽으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매출 순위를 들여다봤더니요. 1등이 검은 사막 모바일입니다. 제작사 펄어비스잖아요. 3%대 강세였고요. 2위가 리니지 앱인데 이거 NC소프트잖아요. 2%대 강세고요. 3위가 갑자기 순위가 한 40위권으로 이렇게 40위 정도 뛰어오른 업체가 그 게임사가 있었는데요. 배틀그라운드였습니다. 관련주는 넵튠이 있는데요. 사흘 연속의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1.9% 상승이 있네요. 스튜디오 드래곤 볼게요. 잘 나가던 주가에 오늘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슈는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와 드라마 판매 계약을 맺었다는 공시가 이제 어제 나왔었고요. 그로 인해서 실적이 꽤 많이 잘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증권사 곳곳에서 튀어나왔는데 장중에 최고점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이내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시각 현재는 4%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면세점주 볼게요.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의 새 주인이 이제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가 반납한 이 자리를 누가 가져가게 될까요? 연매출 9천억 원짜리의 자리입니다. 일단 신라, 운영 능력 뛰어나죠? 이 신라 쪽에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배팅을 통 크게 건 이 신세계 쪽에 가져갈 것인가 두 업체 간의 어떤 이 박빙이 예상되는데요. 호텔신라는 3%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되고요. 신세계는 0.7%의 상승, 면세점주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ING생명에 대해서는 매각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 초에 신한금융지주로 매각된다라는 설이 돌았었고요. 최근에는 KB금융 그리고 하나금융 쪽으로 분할을 돼서 매각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는데 대주주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를 시장에서는 어찌됐든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4%대의 강세로 진행되고 42,550원입니다. 삼성증권 보겠습니다. 우리 사주 배당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서 금감원이 역대 최고 수준의 기관 제재를 내렸습니다. 일부 영업에 대해서 업무 정지 6개월을 내렸는데요. 만약 이렇게 되면 삼성증권은 한 2년 정도는 신규 사업 인가가 금지가 될 전망입니다.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고요. 주가는 3% 가까운 하락입니다. 이 종목 이제는 올라갈까요? 카카오 6%대 강세를 현재 나타내고 있는데요. 정말 많이 빠진 종목입니다.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코스닥 시장으로의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될지 잠시 후에 전문가와 체크할게요. 장 초반부터 전기가스 업종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제일 튀어 올랐습니다. 한국전력이 이끌고 있습니다. 6%대 강세고요. 기업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했었던 밤 시간에 쓰는 이 전기요금 할인 폭을 축소한다. 이거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한마디로 산업용 전기요금 올린다는 말이나 매한가지죠. 한국전력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부분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 이야기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전력 그렇게 이 몸집이 가벼운 종목은 아니잖아요. 오늘 그렇죠. 장에서 튀어오르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추적 부탁드립니다. 한국전력이요. 네, 일단은 작은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전력의 악재가 진짜 너무 많았어요. 유가 상승 때문에 원가가 상승하면서 이제 수익성이 악화됐었던 부분도 있었고 또 세계적으로 원자력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사업 부분도 부진하고 아무래도 발전 단가가 원자력 비중을 축소하니까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민간 전기료를 빨리 올릴 수 있냐? 그렇지도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적자로 전환이 된 다음에 적자가 확대되는 모습 계속해서 나타났었고 사실상 모멘텀이 완전히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요금 인상을 계기로 해서 수익성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기도 하고 야간의 할인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기라는 게 어차피 필수제예요. 그래서 가격을 조금 올린다, 좀 내린다고 해서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거나 줄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격을 인상하면 인상하는 대로 수익성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게 그 한국과 러시아 간의 전력 사오입니다. 뭐 러시아로부터 전기를 수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업이 이제 확대가 된다면 원가 절감에 분명히 도움이 되고 러시아와의 뭐 신규 사업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뭐 차트 열어보면 한 1년, 거의 2년 가까이 동안 계속 내리꽂는 모습만 나타났었거든요. 이제는 뭔가 긍정적인 뉴스들이 잡히고는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뭐 앞으로는 좀 어떻게 내다볼까요? 좋아요 의견 찍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의견 좋아요를 드리긴 하는데 이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되게 무겁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올라가도 굉장히 네. 느리게 올라가요. 그래서 뭐 빠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당연히 낫고요. 하지만 긴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PBR 밸류가 0.3배까지 내려왔습니다. 역사적 평균보다 더 낮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네. 만큼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부터 발생을 했다면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한 3만 원 후반대까지는 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전력 그래도 일단은 뭐 의견 자체는 뭐 좋아요이고요. 앞으로 물론 확인해봐야 될 것들은 많지만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상승세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과 비슷한 차트를 보이고 있는 종목 하나 더 볼게요. 카카오입니다. 진짜 희망이 없을 줄 알았어요. 자꾸 빠져가지고요. 근데 이제 자회사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것 같은데 진짜 좀 기대를 걸어봐도 되는 걸까요? 네, 사실 지금부터는 이제 카카오가 악재를 좀 소화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자회사까지 상장하니까 이제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상장을 하는데 보통 비상장 자회사가 상장을 하면 모회사는 좋아요. 왜냐하면 상장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분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가 되고 한 10에 9 정도는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만큼 한 60% 지분을 갖고 있는 카카오의 가치 향상에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즘에 그 인기 게임의 배틀그라운드가 PC방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이 카카오 게임즈가 국내 그 배급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배틀그라운드 인기 향상에 따른 그 효과도 계속해서 누려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카카오가 그동안 많이 밀렸었던 게 이 신사업 투자로 인한 그 이익 부진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2분기 실적까지도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그쵸. 하반기에는 AI라든지 뭐 오프라인 사업의 신사업 성과가 좀 가시화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만 나타난다면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악재가 반영된 상황에서 자회사 상장 기대감 그리고 투자로 인한 하락 거의 다 마무리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저가면서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1분기 때도 실적 별로였잖아요. 그쵸. 2분기도 기대치가 낮고 이런 네. 부분들 다 그동안의 주가에 좀 반영됐다라고 보면은 되겠죠? 그렇죠. 이제 어차피 악재가 거의 반영됐다면 결국은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주가 거의 바닥을 찍었다고 보고요. 만약에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좋아요 의견 이것도 찍어도 돼요? 네, 그래서 좋아요 의견을 드리겠고요. 지금 위치에서 아마 다음 주까지 상승하게 된다면 패턴상 이중 바닥이 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신규 접근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도 잡아주세요. 어디서까지 그래도 단기적인 목표가 설정해둘 수 있습니까? 네, 단기적으로 보자면 한 12만 5천 원 정도까지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매물에 대한 저항이 많고 요것도 사실 좀 무거운 종목이죠. 그런 만큼 뭐 단기적으로 한 12만 5천 원 정도까지만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카카오에서도 좋아요 의견을 좀 드려보고요. 이번에는 악재 같은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삼성증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그 제재가 내려진 것이 정말 물론 예상했던 수준이긴 합니다만 네네. 그래도 좀 강도 높은 제재라고 전해지는 기사들도 많던데요. 네네. 어떻게 볼까요? 주가는 생각만큼은 밀리질 않았네라는 시각도 있어서요. 어떤 판단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호재와 악재의 공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재라고 한다면 6개월 영업 정지니까 네. 신규 가입자 유치를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실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라든지 4분기 실적 아마 좋지 못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삼성증권이 이제 신규 가입자로 수익을 내는 그런 증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객의 브로커리지 수익이라든지 자산 운용이라든지 펀드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수익을 내는 회사인데 펀드 판매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생각만큼 그렇게 강한 제재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시장에서 그동안 우려해 왔어요. 삼성증권의 어떤 폭탄이 분명히 터질 텐데 네. 그게 뭐냐? 근데 확인이 됐죠. 그래서 그런 만큼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이슈보다는 앞으로 증권 업황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영향이 더 영향을 크게 주가에 미칠 것이다라고 보는데,
제가 보는 증권주의 업황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당장은 주가가 이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이고 특히 6월 달에 보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경계 심리, 그 브로커리지 수익 감소 이런 요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삼성증권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좋으나 증권 업황 자체가 약간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은 그럼 좋아요는 빼고 여쭤봐야 되겠네요. 글쎄요, 나빠요. 둘 중에 뭘 찍어볼까요? 네,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라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빠요보다는 좀 글쎄요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증권뿐만이 아니라 다른 증권주로도 조금 보수적인 시각을 좀 유지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증권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저가 매수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증권 업황 전부에 대해서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금융권에 놓여 있지만 보험적으로 한번 시각 돌려볼까요? ING 생명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물론 뭐 매각에 대한 이슈가 뭐 매번 좀 부각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뭐 팩트는 중간 배당 많이 하는 업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최근 요 며칠 사이에 좀 많이 이제 단기적으로 빠지긴 했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내릴까요? 오늘 좀 반응이 급하게 나오긴 하거든요. 네, 보험업은 일단 업황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개별 이슈에 초점을 맞추면 매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KB금융이나 뭐 하나금융, 은행주가 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아마 매각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ING생명이 보험사 치고는 이익을 상당히 견조하게 좀 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보험 업황이 그동안 좀 좋지는 않았어요. 경쟁 심화라든지 손해율 인상으로 수익성이 좀 부진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뭐 이자 상품 수익 개선이라든지 뭐 보장성 보험 판매 확대 이런 부분들로 하반기에는 보험 업황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ING생명이 지금도 이제 장사를 괜찮게 하고 있는 편이고 하반기에는 업황 개선 기대감이 있다면 매각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올 수 있고 이 기업을 사고자 하는 기업도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기대감이 좀 많은 종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의견은 뭐 좋아요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험 업황 전체에 대해서도 괜찮다고 보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좋아요 의견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요즘 보험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참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ING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요 의견 찍어보고요. 오늘 좋아요 의견이 지금 3개가 나왔던가요? 이 중에서 내일장 탑픽 다음 주 이 상승세 이어질 것 같다? 어떤 종목 꼽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아무래도 뭐 자회사 상장이나 뭐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모멘텀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는 카카오를 오늘장 좀 탑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6월 22일입니다. 주말 앞두고 우리 시장 그래도 후반 들어서 반등이 나오는데요. 마감가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코스피가 오후 들어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개인 저가 매수에 나서나 싶었는데 기관까지 덩달아 사자로 전환되면서 지수를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0.82% 상승한 2357에 장마감을 앞두고요. 단숨에 235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동반 하락 출발한 코스닥 지수도 역시나 동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0.46% 상승한 829선, 830선 돌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장중 1% 넘는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모두 다 반납을 했습니다. 만회를 하고 0.21%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나머지 종목도 1% 강세 움직임 나타나는 종목도 상당하네요. SK하이닉스, 세이트리온, 포스코 나란히 오른 채 오늘장 마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가 분위기 돌아봤습니다. (6월 22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버텼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까지 연중 최저점을 터치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반등에 나서면서 0.82% 상승한 2357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도 덩달아 반등에 나서면서 0.4% 상승한 829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하락하자 외국인 매도 나섰죠. 577억 원 매도
매도 우위가 포착이 됐는데요. 개인도 4억 원대 순매도 우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다만 기관이 317억 원 순매수 우위로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매도 우위로 포착이 됐습니다. 156억 원 순매도 우위였고요. 개인도 219억 원을 매도했지만 기관만이 사자를 외쳤습니다. 자, 이어서 증시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요. 업종지수 1.47% 하락했고요. 그중에서 삼성증권 오늘 장중 5% 이상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증권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다만 저점 대비 만회하면서 2.52% 하락한 34,8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종목으로는 진에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 취소가 유력시된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에 나섰지만 불안한 투자 심리를 잡지 못했고 5.32% 하락한 26,7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장중 신저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